내용은 집에서 보시고요. 첫 페이지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페이지는 뭐 그냥 극한값 찾는 건데, 첫 번째 유형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져 있을 때, 이거 아까 모의고사 풀 때도 있었던 거라서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었을 것 같고, 2번 잠깐 보시면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7에서 1 사이에서 유리함수거든. 근데 지금 보면 이 숫자 뭐라고 써 있는 거냐? 1일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랬어. 그럼 1을 기준으로 서로 다르게 생겼으니까 이제 뭐 좌극한 우극한 이야기 하는 거겠지? 그리고 여기 보면 x가 b 플러스일 때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고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 유리함수의 점근선 이야기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그치? 다항함수의 경우엔 무한대로 가지 않는 이상 무한대로 갈 리가 없는데, 중간에 b라는 실수로 가면서도 불구하고 무한대가 됐다는 건 이거 유리함수의 극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라고. 그지? 점근선 물어보는 거니까 a, b는 그렇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건 막 절대값 떡져 있는 녀석인데, 보면 알겠지만 x 빼기 3이고 여기도 x 빼기 3, x 빼기이고 여기도 x 빼기이거든. 그래서 어쨌든 약분이 되긴 될 거야. 함수값을 찾으라는 이야기 아니기 때문에 약분이 되긴 될 텐데, 그럼 물어보고 있는 여기 3 플러스랑 1 마이너스에서 이 절대값의 부호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애들 좀 찾아보면 된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아예 2보다 작으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여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약분해서 끝날 거라고. 얘만 남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냥 둘 다 마이너스로 사라질 거고, 3보다 큰 경우도 마찬가지지.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얘도 약분하면 1이고 얘도 약분하면 1이야. 그래서 그냥 얘만 남을 텐데 2랑 3 사이의 값을 갖게 되면 얘는 음수지만 얘는 양수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고 얘는 플러스 1이 되겠네. 그지?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을 건데, 여기서 3 플러스랑 1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이제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만 살펴보시면 알아서 약분은 깔끔하게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옆으로 가서 5번 봅니다. 4번은 뭐 그래프니까 해보시고, 5번은 지금 풀어보세요. fx라는 녀석이 임의의 정수 a에 대해서 x가 a-1에서 a 사이에 있을 땐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요. 사실은 필요는 없지만 이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 해보자는 거야. 임의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1 같은 거 넣어보면 x가 0에서 1 사이에 있을 땐 fx가 그냥 x란 이야기고, 1에서 2 사이에 있을 때 fx는 2x란 이야기고, 2에서 3 사이에 있을 때 fx는 3x다 이런 이야기가 될 거라는 거야. 그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됐지? 뭐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약간 이상하게 생긴 녀석이 나올 거야. x축, y축에 0에서 1 사이면 y는 x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그 다음 1에서 2 사이는 또 2x거든. 이렇게 생겼고, 2에서 3 사이는 또 3x야. 이렇게 생겼다고. 뭐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물론 제가 이거 세 개만 그렸지만 왼쪽으로도 가는 거고 오른쪽으로도 가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거야. 이건 그냥 이 fx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려고 그냥 한번 그려본 거야. 근데 밑에 문제로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p는 정수라고 했는데 이 x가 p 플러스 2 마이너스로 간다고 그랬다고? 그럼 값은 p 플러스인데 p 플러스 2보다 작다 그런 소리인 거니까, 요 x를 얘처럼 범위로 나타내 보면 어디에 들어있다는 소리냐면 p 더하기 1과 p 더하기 2 사이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인 거지. p 더하기 2보다 약간 작아요 그런 소리니까. 그지? 그럼 이 범위 안에 들어있다는 건 fx는 누구 얘기하는 거다? p 플러스 2의 x 이렇게 생긴 걸 의미하는 거다. 오케이? 그럼 앞에 있는 이 극한 덩어리는 뭐가 될 거냐면
x가 p 플러스 2로 갈 때 fx니까 여기다 p 플러스 2를 대입하라는 이야기일 거잖아. 그래서 결국 얘는 그냥 p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소리인 거지. 들어가고 있어? 옆에 보면 x가 p 플러스 1 때라고 했는데 이건 p보다 크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얘도 범위로 나타내보면 이제는 어디 있는 거냐면 p에서 p 더하기 1 사이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인 거야. x가 p보다 크다는 이야기니까. 그럼 요 범위에서 fx는 누가 될 거냐면 p 플러스 1의 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오른쪽에 있는 거 가지고 기울기 만드는 거니까. 그럼 이제 요 극한 값은 뭐가 될 거냐면 x가 p로 갈 때 fx니까 p 플러스 1에다가 p를 곱한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네. 그지?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게 157이야. 가지고 p를 찾으면 되겠죠. 2차는 날라갈 거니까 그냥 1차 방정식 될 겁니다. 됐죠? 다시 풀 수 있겠어, 김태리? 그렇게 팔짱 끼고 앉아 있으면 어려워서 꼭 풀어보라고 한 게 아니고 약간 허를 찔렸다 할까? 6번부터 좀 보면 우리가 기출문제 같은 걸 계속 풀거나 그러다 보면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히려 얘는 쉬워서 헷갈리는 문제거든요. 보시면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조건이 두 개인데 F1은 4라고 그랬고 뒤에 있는 거 보면 x가 1로 갈 때 x분의 gx분의 k다 그랬는데 그럼 이걸 쳐다보고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g1이 k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얘기하려고 고른 거냐면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거야. 우리 뭐 x분의 fx, 뭐 x분의 gx 이런 거 볼 때 맨날 무슨 0분의 0 꼴만 하도 많이 봐가지고 자연스럽게 무슨 g1이 0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0이 아닌 녀석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렇다면 얘도 둘 다 수렴하는 거니까 그냥 집어넣어서 산수하면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고른 거고요. 7번도 보면 마찬가지인데 fx가 0에 수렴한다고 그랬고 fx 더하기 2gx도 0에 수렴한다고 그랬거든. 그럼 자연스럽게 gx도 0에 수렴한다는 이야기가 될 거야. 잠깐만. 얘는 1이구나. 얘는 2로 수렴하는 거고 얘는 2로 가는 거고 얘는 1로 가는 거기 때문에 2로 가는 게 0인데 1로 가는 건 알 수가 없는 상태네.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x가 1로 갈 때 gx는 fx라고 했고 그 다음 x가 0으로 갈 때거든. 그럼 지금 x값이 다 다르잖아요. 그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것도. 결국에는 계산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시 살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고차 한계수가 1인 두 이차 함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fx와 gx를 실제로 좀 찾아야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여서 그래서 얘도 한번 풀어보려고 한 거고 말했지만 우리 보통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성질을 이용해서 뭔가 산수하는 문제들이 많은데 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한번 풀어보라고 얘기한 거고요. 10번으로 가서 보면 10번도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0을 먼저 대입을 해보면 첫 번째 있는 항은 0분의 1이고 두 번째 항도 0분의 1이야. 그런데 세 번째 항은 그냥 1분의 2거든요. 다시 말해서 얘는 그냥 혼자 2라고 계산 끝났다는 거야. 얘까지 끌어들여서 통분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대입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0분의 0이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거나 무한대 빼기 무한대거나 무한대 곱하기 0이거나 이런 애들은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약분을 할 생각을 하던가 뭐 유리화를 하거나 뭐 통분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하는 건데 마지막에 있는 이 녀석은 2라는 값으로 수렴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는 이 무리에 끼워 넣지 말고 따로 그냥 2라고 독립적으로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0을 대입해 보면 0분의 2가 된 거니까. 그래서 얘는 빌런이 아니니까 그냥 2라고 해놓고 이 녀석이 문제인 거지. 얘가 0분의 1에서 0분의 1을 빼고 있는 거니까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는 거라고. 이 녀석만 통분하시고
유리와 뭐 인수분해 하시고 약분해서 뭔가 값을 찾아보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야. 무턱대고 다 통분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통분을 할 때도 또 보면 얘는 x세제곱 더하기 x분의 1인데 x 하나로 묶으면 이거하고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막 곱하지 말고 최소 공배수 찾으면 이거 아니야. 아이고 이렇게 이거 분의 x 더하기 1에서 x제곱 더하기 1을 빼는 거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은 없어질 거고 x 하나씩 약분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0을 대입하셔서 값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나머지 애들은 산수하는 거니까 직접 해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로 가서 14번 잠깐 보시면 나머지는 당연히 숙제로 하는 거야. 14번 보시면 이건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fx가 이렇게 무섭게 생겼는데 이거 참고로 x가 1이 아니면 뭐 1이든 아니든 등비수열의 합처럼 생겼다 그렇죠? 그런데 요 녀석이 수렴하도록 하는 자연수 n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얘기거든요. 분모는 fx인데 fx는 등비수열의 합이야. 분자도 x 어쩌고 저쩌고 막 붙어 있거든. 그런데 x가 무한대로 갈 때니까 x가 엄청 큰 숫자가 될 거란 이야기인 거잖아. 분모 당연히 무한대가 되겠죠. 분자도 당연히 무한대가 되겠죠. 수렴했으면 좋겠대.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수렴하려면 뭘 보란 이야기예요?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보란 이야기야. 그 차수가 어떻게 생겼다?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다. 그지? 분모가 더 크면 빵에 수렴하는 거고 둘이 같으면 최고차의 개수비 보는 거고 분자가 더 크면 발산하는 거니까. 그럼 분모의 차수는 몇 차일까? 저 등비수열의 합 찾을 거야. 분모 몇 차라고 해야 될까? 몇 차야? 등비수열의 합이라니까? 등비수열의 합 구할 거야. 김태림, 등비수열의 합 구하려면 뭐 알아야 되지? 뭐라고? 중화가 왜 알아? 등비수열의 합 구할 거야. 공식 어떻게 생겼어? 다시 내가 뭐 물어봤어? 등비수열의 합. 넌 지금 뭐 대답한 거야? 첫항 끝항이 왜 필요해? 등비수열을 구할 건데. 등비수열의 합 어떻게 생겼어? 큰일 났네. 그럼 저 식에다 대입해보면 fx는 뭐다? 뭐, 왜 그러지? 등비수열 합구할 거야. 뭐 필요해? 뭐라고? 공비 또 내가 너무 어려운 걸 질문한 거야? 또 공식 어떻게 생겼냐? 여기서 공비 뭔데? 아,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건 알겠어? 어? 공비가 뭐야?
x겠지. k가 지수에 있으니까 등비수열인데 k가 공비면 말이 되냐. 미세 있는 게 공비지. 초항 얼만데? 초항 뭐야? 몇 개? 등비수열 합 공식을 몰라서 못 푸는 거야? 근데 무슨 얼어 죽을 극한이야. 구구단도 모르고 지금 곱셈 공식을 하고 있는 건데. 분모 저렇게 생겼어. 우린 최고차만 차수를 먼저 비교할 거라고. 분모 몇 차야? 몇 차라고 보면 되겠어? 뭐라고? 아니 이거 자체가 분모라고. 몇 차라고 보면 돼? 200차야 200차. 어허. 이렇게 하면 201차잖아. x 하나 분모 있잖아. 그지? 얘 자체를 200차라고 보면 되지. 분자는 몇 차야? 분자의 최고차는 몇 차야? 몇 차씩이라고 봐야 돼? 이게 저기 책에 좀 잘 안 써 있는데 말이야. 이게 여기에 제곱이 있는 거야. 이 녀석이 x의 3n 제곱, x의 4n 더하기 x의 3n 이렇게 생긴 거야. 분자의 차수는 얼마야? 3n 제곱 더하기 4n이야. 그지? n은 어차피 자연수일 거기 때문에 4n이랑 3n 비교하면 얘가 더 클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신경 안 쓴다고. 낮은 차수니까. 그치? 그래서 결국 우리가 풀어야 하는 부등식은 뭐냐면 3n 제곱 더하기 4n이랑 200을 비교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수렴하는 거다. 그 얘기인 거지. 그지? 다음 페이지에 15번하고 16번 볼 텐데 15번 같은 거 먼저 볼까? 이런 것도 계산하는 건 되겠지? 보니까 x가 3으로 가는데 분모 0 됐으니까 분자도 0 돼야 될 거고 그걸로 뭐 a 찾으면 되고 찾은 걸로 다시 인수분해해서 약분하고 3을 대입하면 12가 나온다 그 얘기거든. 근데 이제 얘를 좀 빨리 풀자면 이런 거잖아. 생각을 해보자고. 분모가 0이 됐으니까 분자가 0이 돼야 된다는 거 알고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분모에 x-3이라는 인수가 있잖아. 분자에도 x-3이라는 인수가 있을 거거든. 그지? 그럼 분자는 3차식이긴 한데 인수분해가 하나는 금방 되잖아. x가 하나씩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써보면 x가 3으로 갈 때 분모는 x 빼기 3이랑 x 더하기 b가 있고 분자는 x가 하나 있는데 x-3이라는 녀석이 꼭 있어야 하니까 얘 이렇게 분명히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럼 그 다음에 남는 인수 하나 누가 될 거냐면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오게 될 거다라는 거야. 더하기 1이 올 거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쟤는 저러고 있다니까. 지금 그 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집어넣어서 A를 찾아서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하는 걸 하자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분모에 x-3이 있으니까 분자에도 x-3이 있을 건데 3차식인데 x 하나는 바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x 하나를 뽑아내고 나서 x-3이 있다고 치면 나머지 이 인수 하나는 x 더하기 1이 될 수밖에 없다고. 왜 이게 될 수밖에 없냐면 x 하나를 뽑아내고 나면 상수항이 -3이야.
그런데 x 빼기 3이라는 인수가 있으려면 뒤에 더하기 1이 와야 된다고. 그래야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3이라는 상수항이 올 수 있거든.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 해보면 보나마나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야. 얘를 다시 전개해서 a를 찾는 거거든. 근데 대충 보면 알잖아. x 하나는 원래 인수분해 된 거고 요 괄호 안에 있는 두 개 전개해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고 마이너스 3이야.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그리고 나서 약분하고 3을 대입해보면 3 더하기 b분의 3 곱하기 4야. 얘가 10이다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2차식이거나 3차식의 경우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생각을 하시고요. A값 찾아서 조립조법 쓰고 있으면 남들은 10초, 20초 만에 푸는 걸 혼자 1분, 2분 걸려서 푸는 거야. 대학 못 가. 16번도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보면 x가 2로 간대. 분자 0 됐거든? 근데 0이 아닌 값을 수렴했거든? 분모도 0이 돼야겠지? 분모에 누가 있다고? x-2가 분명히 들어있다고. 오케이? 그럼 분모에 그냥 바로 써볼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자가 x-2야. 분모에 x-2가 분명히 들어있어. 그럼 이 뒤에 누가 올지를 생각할 건데 1차 항을 생각해도 되고 상수항을 생각해도 돼. 편한 대로. 근데 둘 다 불편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나는 1차 항을 생각할 거야. 여기 당연히 그냥 x 이렇게 와야 돼. 그래야 x제곱이 될 거니까. 그 다음에 2ax가 왔거든. 2ax란 모양새가 오려면 이 뒤에 누가 와야 되는 거야? x 뒤에 누가 와야 전개했을 때 2ax가 튀어나오냐? 내가 너무 어려운 걸 자꾸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생겨야겠지? 그래야 얘랑 곱해서 얘 되는 건데 숫자만 보면 마이너스 2가 붙어 있으니까 2a 더하기 2가 와야 얘네들이 퉁쳐서 2a가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라고. 그럼 이 상태에서 약분을 이렇게 해보면 2를 대입해보면 2 더하기 2a 더하기 2분의 1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 얘기라고. 이걸로 a를 찾으면 되고 찾은 a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랑 2a 더하기 2를 곱한 게 a 더하기 b다 가지고 또 역시나 b를 찾으면 된다고. 그지?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보다 뭐 분모 0이다라는 사실이랑 뭐 극한값이 저거다 뭐 조립제법도 쓰고 하는 것보다 당연히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간편하니까 이렇게 풀 생각을 좀 하도록 하시고요. 뭐 그 옆에 있는 문제도 보면 20번 같은 건데 이것도 조금 우리가 자주 보지 않는 단어들이 들어있어서 이런 거 소수라는 거 최고차항 계수가 소수인 다항함수 fx가 있는데 앞에 있는 식을 쳐다보니까 무한대로 갈 때 4제곱분의 fx가 0이래. 그럼 fx는 4차보다는 차수가 작다는 이야기겠지? 3차 이하의 다항식이고 두 번째 거 보면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8이에요 라는 말은 분모가 0 됐으니까 분자도 0이 되어야 할 텐데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었다고 치면 극한값이 8이다 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fx라는 건 a가 붙어있어 좀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3차 이하여야 되니까 px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x 더하기 s인데 뒤에 오는 녀석 때문에 1차항의 계수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8x 이러고 끝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x로 하나씩 약분도 될 거고 x 자리에 0을 대입했을 때 8도 될 거고. 그래서 이런 상태인데 얘가 a일지 아니면 이게 0이고 이게 a일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지. 그런데 밑에 보니까 뭐래? fx는 0에 근을 찾아봤더니 이 방정식의 근은 음이 아닌 서로 다른 세 정수다 그랬으니까 근이 세 개는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3차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3차항의 개수, 요 녀석의 개수가 바로 문제에서 말하는 소수인 자연수 a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x로 하나 바로 인수분해 되니까 ax 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8 이렇게 생겼고, 이제 뭐 하래? 음이 아닌 서로 다른 세 정수 그랬는데 0이란 정수 하나 찾았으니까 요 뒤에서 양수인 근 두 개가 나오면 되겠다, 그렇지? 근데 그 양수인 근 두 개를 곱했더니 얼마냐면 a분의 8 그랬거든. 얘네 둘 다 정수 그랬고 서로 다르다 그랬고 a는 소수다 그랬으니까 a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1은 소수가 아니라서 안 되고 2, 3, 5, 7 이런 애들 중에 당연히 2 하나밖에 안 되겠지. 정수 둘이 곱해서 정수다 그런 소리니까. 아니면 a까지 넘겨서 생각해보면 a랑 알파랑 베타를 곱한 게 8인데 얘네 둘은 자연수야. 서로 다른 자연수고 얘는 소수다 그랬다고. 8의 약수 중에 소수는 어차피 2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는 그냥 2로 확정났고 둘이 곱해서 4여야 되는데 서로 다른 정수 그랬으니까 얘는 1이고 얘는 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럼 근이 두 개가 다 찾아진 거니까 그걸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fx가 찾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20번은 접근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유형에 가보면 도형 문제거든. 이 도형 문제는 여러분이 다 싫어하는데 어려우니까 싫어하겠죠? 그래서 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나올 거거든. 뭐 쿨하게 사전 버릴 사람은 그런 게 어딨어 지금. 1점이라도 받아야지. 그래서 요거는 직접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필수 유형이나 21번, 뭐 22번 이런 거 다 그냥 산수하는 거고, 23번은 풀어보니까 좀 약간 식이 좀 지저분해져요. 이런 게 여러분을 이 도형 문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문제거든. 23번 같은 거. 근데 이건 식만 되게 더럽고 복잡하게 생겼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유리화해서 계속 풀면 되는 녀석이고, 이제 분자 분모를 동시에 해야 되던가 아무튼 그래서 얘는 약간 좀 지저분해져서 문제인 거고, 24번도 보면 극한 문제인데 보시면 이런 거예요. 삼각형 외접원 지름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거든. 삼각형 외접원 지름 보면 생뚱맞지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사인 법칙을 생각해야 돼. 극한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그거랑 상관없이 풀 수 있는 거 아닐까 해서 문제를 풀다가 보면 약간 뭔가 이상해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 어차피 외접원에 지름이 필요한 거잖아. 이거를 도형이라고 생각해서 막 중심 잡아놓고 반지름의 길이 구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게 될 거라서 얘는 우리가 어쨌든 앞에서 배웠던 사인 법칙이라는 걸 이용하면 외접원의 지름을 조금 더 편하게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녀석이어서 앞에 있는 거랑 좀 섞여 있더라. 계산만 복잡하지 실제로 해보면 뭐 할만할 거고요. 다음 페이지도 가서 뭐 하면 되고, 뭐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거니까 됐고, 옆에 와서 보면 이렇게 막 구간별로 나눠져 있고 또 절대값도 많이 붙어 있고 심지어 유리함수고 이렇게 생겨서 약간 보기 불편할 수 있는데, 이러고 나서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 다 연속이라고 했는데 GA라고 하는 녀석이라고 새로운 함수가 하나 생긴다는 거야.
fx 그래프랑 y는 a는 이렇게 생긴 상수함수인데 만나는 점의 개수를 GA라고 할 거래. 그럼 a가 변하면 이 상수함수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교점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건데 그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순간에 a 값을 t라고 했을 때 걔네 다 더해보세요 그 얘기거든. 그럼 이건 어쩔 수 없이 얘 그래프를 그려야 돼. fx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상수함수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찾아야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거고요. 식 전체에 있는 절대값은 그냥 밑에 거 접어 올리는 거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저게 유리함수라는 거야. 유리함수를 배운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할 거란 이야기지. 혹시 기억이 나려나?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려면 뭐부터 찾아야 되냐? 점근선. 점근선. 이거부터 볼까? 위에 거. 절대값 쌩까고 점근선 어디? 점근선의 방정식 뭐냐? 기억나냐? 점근선 그러면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두 개야. x는 0, y는 마이너스 2. 왜 마이너스 2냐면 얘 때문에 마이너스 2인 거야. 얘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얘 먼저 그려보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왼쪽 편에선 점근선이 x는 0, y는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엔 그래프 어떻게 그릴 건데? 뭐 아무거나 대입해보면 되지. 숫자 아무거나 대입하는 거야. 물론 이제 k의 값이 마이너스 2인 거 알기도 하는데 어차피 정확한 그림을 그려야 하니까 뭐 0 같은 거 너무 좋은데 x에다 0은 넣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1이나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을 건데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보면 뭐 되냐? 0 되네.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을 지나가는 녀석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는 이거하고 어디야? 여기인가? 이렇게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는 거지. 얘가. 그지? 그런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만 살려둘 거고 거기에 심지어 절대값까지 씌웠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면 얘만 살아남을 거야. 얘네들은 다 죽을 거라고. 거기에 절대값 씌웠으니까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애초에 유리함수여서 점근선이라는 것이 있었거든? 얘 이렇게 접어 올리면 이 점근선도 똑같이 올라가겠지. 그 점근선의 방정식이 뭐다? y는 2가 될 거다. 그 얘기라고. 나머지 애들도 연속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1 여기다 대입한 거랑 여기다 대입한 거랑 똑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걸로 K1을 찾으면 1이라고 나올 테니까 그림 그리면 아마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될 거고 그 다음 애도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야. 해보면 알아요. 얘도 점근선을 2로 가는 녀석이야. 그래서 fx 그래프가 이런 모양새가 되고 그 다음 GA를 살펴볼 거니까 Y는 A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는 교점이 하나도 없어. 0, 0, 0, 0이다가 여기서 2개 되고 4개 됐다가 3개 되고 2개 되고 여기서부터 빵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점근선의 개수가 달라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요거 X축일 때 하고 여기 꼭지점일 때 하고 여기 점근선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지? 그래서 A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 세 개가 불연속점이더라. 교점의 개수가 휙휙 달라지는 순간이다. 그런 소리라고요. (29번도) 빨리 눈으로만 보면 범위에 따라서 식이 다르게 생겼는데 엄청 무섭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힌트는 뭐냐면 결국 셋 다 직선이라는 거야. 특히나 두 번째 거 보면 엄청 무섭게 생겼는데 결국 주인공은 x잖아. fx니까 직선이라고요. 그지? 그리고 연속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보면 뭐 a랑 b는 금방 찾아질 것 같아. 그 관계식 정도는 금방 찾아질 것 같아요.
해보시고 옆으로 넘어가서 31번 같은 거 볼까요? 30번 같은 건 엄청 많이 풀던 거니까 한번 해보고요. 31번 같은 거 보면 fx가 나와 있는데 뭐 a, b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연속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태이고 gx는 그냥 직선인데 fx 더하기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그랬거든. 그럼 fx 더하기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 얘 실수 전체에서 연속, 얘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 그럼 얘네 둘이 빼서 만든 fx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 되겠네. 그지? 얘도 연속, 얘도 연속. 이거 둘이 뺀 거도 연속이라고. 연속인 애들 둘은 원래 더해도 연속이고 빼도 연속이고 곱해도 연속이고 분모 0이 아니면 나누어도 연속이니까. 그래서 결국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네. 그지?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은 거,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은 거 같고 여기다 1 넣은 거, 여기다 1 넣은 거 같다. 뭐 그 얘기 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연속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그냥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가서 비슷한 거라서 34번 먼저 보고 가자면 fx분의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그랬거든. a의 값을 한번 구해봐 인데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자극한 우극한 살펴서 같아지도록 하면 되겠다. 그죠? 보시면 우극한이라는 게 함수값이랑 어차피 똑같을 거라서 fx분의 gx를 찾을 때 위의 식에다가 1 집어넣은 거랑 밑에 식에다가 1 집어넣은 거 가지고 둘이 같아요. 이렇게 만들면 되거든. 그런데 뭐야? 그럼 바로 나오겠는데? 그렇게 해보면 a의 값이 두 개가 나와요. 실제로 해보면 식 써보면 이런 건데 좌극한 먼저 살펴보면 f분의 g니까 1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2a 얘가 좌극한이고 우극한은 1 더하기 a 더하기 4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야. 얘네들이 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풀려면 이제 분모에 있는 a 더하기 5를 1위로 올리고 얘 1위로 올려서 a에 관한 2차식을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a가 두 개가 나올 거라는 거야. 근데 그 둘 중에 한 놈은 되고 한 놈은 안 돼요. 왜 한 놈은 되고 한 놈은 안 되냐면 fx가 지금 어디 있어? 분모에 있다고. 그지? 분모에 있다는 이야기는 얘가 0이 되는 순간은 없어진다는 소리야. fx가. 다시 말해서 fx라는 녀석이 1보다 클 때 2차 함수 곡선인데 이 녀석이 0이 되는 순간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이용해서 a를 한번 살펴보시면 둘 중에 한 놈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판별식 같은 거 이용해 보시면 되겠죠. 바로 위에 있는 문제까지 보고 나머지는 집에서 공부 한번 해보세요. 보니까 fx라는 녀석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f에다가 g를 곱해가지고 저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거든. 밑에 내려와서 보면 일단 곱하라고 했기 때문에 fx부터 살펴보면 f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불연속이야. 불연속인 이유는 극한값이 없어서. 함수값은 0이라고 있는데 좌극한 마이너스 1, 우극한 1이니까 극한값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불연속이고 밑에 내려와서 G1, G2, G3를 살펴보면 G1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야. 극한값이 없어서 G2는 실수 전체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고 G3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불연속인데 불연속이 되는 이유는 이제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달라서겠죠. 근데 곱하기를 해서 연속인 걸 골라보세요인데 답을 빨리 내보자면 기억이랑 디귿은 나중에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니은은 확실하죠. 바로 알 수 있다고.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일 거라는 걸.
어차피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는 다 연속이기 때문에 얘는 원래 연속이고 나머지는 살펴볼 필요 없이 마이너스 1에서만 살펴보면 될 텐데 얘가 불연속이 되는 이유는 뭐였다고?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 전부 다 달라서 그런 건데 얘는 어때?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 0이고요. 우극한 0이고 함수값도 0이에요. 다 0이라고. 그러니까 둘이 곱하기로 연결된 거니까 좌극한 살펴보면 마이너스 1 곱하기 0이어서 0이고 우극한 1 곱하기 0이니까 0이고 함수값 0 곱하기 0이니까 0이더라. 그런 이야기라고. 그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르지만 얘는 다 0이기 때문에 곱하면 다 0으로 같아진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얘는 보자마자 그냥 바로 연속되는구나 하고 고르시면 되고요. 기억이랑 디귿은 서로 다르게 생긴 녀석들이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살펴보셔야 돼요. 연속이라고 확정할 수 없어서. 그래서 기억법 먼저 볼 텐데 함수값이 얘 0이거든? 얘도 0이야. 그러니까 얘네 둘이 곱한 녀석의 함수값은 0이야. 좌극한은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우극한은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존재하지. 좌극한도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우극한도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런데 함수값이 0이에요. 그래서 얘는 불연속입니다. 1위로 내려와서 보면 G3X라는 건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야.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달라서. 그런데 지금 둘이 곱하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살펴봐야 하는데 좌극한 마이너스 1이랑 0이에요. 그러니까 0이고 우극한은 얘는 1인데 얘는 0이야. 그냥 0이야. 함수값은 이번엔 얘가 0이고 얘가 1이어서 또 0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란 지점에선 fx랑 g3x의 곱은 연속이더라 라는 거라고. 얘가 극한값이 0이 되게 해줄 거고 얘가 함수값이 0이 되게 해줄 거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보완을 해서 마이너스 1에서는 연속이 될 거다라는 거야.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 1에서 불연속이에요. 얘는. 그래서 얘가 1에서 불연속인 걸 살펴봐야 되고 요 녀석 1을 살펴보니까 어때? 좌극한도 1, 우극한도 1, 함수값도 1이거든? 그럼 좌극한끼리 곱하면 0이고요. 우극한끼리 곱해도 0인데 함수값이 1이에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1에서 불연속이 되더라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디귿도 꽝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는 연속이 됐는데 오히려 1에서 불연속이더라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래서 요 문제에서의 교훈은 뭐냐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곱하기 해서 연속이냐인데 그러려면 연속인 애들끼리는 원래 곱하면 연속이니까 불연속이 되는 지점만 살펴보면 되고 그 불연속이 되는 지점도 불연속끼리 곱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연속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는 거야. 연속인 애들은 연산을 하면 연속이지만 불연속인 게 섞여 있으면 확신할 수 없다. 모른다야. 모른다는 건 다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각자 살펴가지고 연속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세요. 그런 뜻인데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녀석이라고. 하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불연속인 녀석이랑 연속인 녀석을 곱할 건데 하필 그 연속인 녀석이 0을 지나가면 즉 x축 위에 딱 있으면 그때는 둘이 곱해서 연속이 될 거다라는 거라고요. 좌극한도 얘 때문에 0이 될 거고 우극한도 얘 때문에 0이 될 거고 함수값도 얘 때문에 0이 돼버릴 거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서로 다 다른 값이어도 0이라는 값을 싹 곱하면 싹 다 0으로 바뀔 거니까 연속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나머지는 집에서 좀 풀어보시고